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6월 3일 대선은 그 어떤 대선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상상이나 되시나요? 제가 한번 좀 작정하고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짓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습니다만 가장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헌법, 개헌까지도 전부 다 해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법이라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무슨 뭐 공산국가가 됐거나 저기 뭐 북조선이 됐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은 뭐예요? 이재명을 장기 집권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총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거 자체가 지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5개 정도나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올스탑 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죠. 그것뿐만입니까? 아예 그냥 무죄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 같은 경우는 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을 시키겠다.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래 재판부 너네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무죄를 선고하는 건 그래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유죄는 아예 원천적으로 안 돼. 이게 지금 총통을 만드는 거랑 뭐가 도대체 다른 거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고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 당연히 생각도 없겠습니다만 비극인 것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저질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더 비극인 건 뭐겠습니까? 그거와 뭔가 구분될 수 있는 저런 어떤 이재명과 저는 찌끄러기 같은 민주당과 구분될 수 있는 당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그래도 기대라도 하고 미래라도 생각을 해볼 것인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네 글자만 듣더라도 요즘은 제가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냥 국민의 짐 아닙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쥐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집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던 그 순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로 깔아놓고 누가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지만 자기들의 당권을 지켜줄 것인가 그것만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제거해야 될지가 명확했던 것이고 그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도구로 쓰였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친윤들로부터 윤달로부터 간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마지막에 들어와 가지고 나 지금 시켜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꼴하지 아닙니까? 정말로 진짜 이 나라의 국군이 다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볼 것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인성과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겪을 일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이제 그 개딸로 전환하는 한준호라고 하는 의원 원래 이 한준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든 과거를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나운서도 되고 그리고 또 그리한 다음에 정치인으로 뭐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이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만 멀쩡하지 말하는 것도 뭐 마틴이 가 있고요. 생각도 마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준호가 나서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근거리에서 보니 이렇다더라. 이렇게 무슨 뭐 증언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의 특징이 뭐래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래. 뭐 찍고 이런 게 재밌나 보죠, 한준호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분입니다. 이딴 소리를 좀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을 도대체 어디를 봐야 재밌다라고 할 수 있고 어디를 봐야 아기자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나 아기자기해가지고 자기의 측근이 한 7명 가까이나 극단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떠벌리고 댕깁니까? 얼마나 아기자기 뭐 무서워 죽겠어. 이거보다 더 아기자기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 전체를 갖다 무슨 막 도륙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위해 가지고 평생을 살상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 실제로 어떻습니까? 측근 사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자기랑은 무관하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지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딴 선택을 했는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측근과 관련된 이 사망 사고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재명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비서실장이 사망했었을 때 처음으로 사과를 했었죠. 저게 바로 전영수 씨의 얘기거든요. 왜 도대체 지금까지는 모르세 낭에는 상관없다라고 했다가 전현수 씨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을까요? 그리고 전현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가지고 유가족이 오지 마세요 반대까지 했다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냥 빈소까지 억지로 찾아가 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한 7시간 9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서 빈소에 조문까지 했었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형조차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재명인데 왜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윤수 씨는 유서를 남겼죠. 그리고 그 유서에 뭐라고 적어놨었습니까?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님 내려오십시오. 정치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케이스만 유일하게 사과하고 저 케이스만 유일하게 빈소에 가가지고 조문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기자기하다고요? 이게 아기자기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한준호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예시가 있는지를 보니까 경찰 경호 인력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데 자기가 한번 차를 타고 이재명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상황 이재명 악마하고 막 공격하고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전화기를 꺼내들고 막 전화를 하시더니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김혜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이재명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굳건하고 강건하고 날카롭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어지간히 진짜 이재명이가 사악하고 악독하고 피 한 방울 진짜 안 나올 것 같았으면 지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거를 보고 야 진짜 얘도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진짜 이재명이가 날카롭고 진짜 무슨 막 신경을 찌고만 찢어버리고 막 이랬던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니 지 와이프한테 힘들다고 전화 한 통화를 한 거를 보고서 옆에서 아이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히 사람 같지 않았나 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뭐라고 느껴지냐면 무슨 신천지 같은 거 홍보물 같은 거 작성할 때 만들 때 거기 이제 정신병자 같은 신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만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히 진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한테 사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억지로 저런 에피소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재명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지간히 진짜 이재명이가 아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어거지로 저거를 갖다가 페밀리스트다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이재명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같았으면 다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아내를 갖다가만 좁혀버리는 것 같고 그냥 무슨 뭐 싫어하는 것 같다 보니까 어거지로 저런 식으로 페밀리스트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냐. 그거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개그 유랑단 같이 그냥 무슨 뭐 전국을 또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방랑생활하면 모르겠는데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까지 되겠다라고 하니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개정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원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재판 자체가 진행이 못 되도록 만들었다가 또 한 번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했는데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판 절차 정지의 대상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추가하고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이 면제 또는 공소기각을 재판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수정한다. 대통령 후보만 되더라도 재판 중단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계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외가 뭐가 있었습니까? 무죄, 면소, 형이 면제. 무죄가 나올 게 명백한 때에는 공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한대. 이게 사람입니까? 한준호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아이고 이재명이 힘들 때 와이프한테 전화를 다 합디다. 이재명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사람이 아닌데요. 이재명도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밑에 기생하고 있는 개딸들 그리고 또 개딸 의원들 또한 제가 보기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정치가 사람이 아닌 것들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인간 같은 인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으로 정말 참담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